매월당 김시습의 한시란 말이야. 김시습하면 뭐야? 방랑거사지, 그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연을 유람하는 것도 있고, 또 원래 타고난 천재니까 한문 굉장한 뭐랄까, 한문에 대해서 대가란 말이야. 그리고 굉장히 뭐 짓궂기도 하고 야하기도 하고 그런 한시들을 많이 썼어. 이 영립은 그 방랑 생활했던 매월당에 그 방랑하는 삶이잖아. 그걸 집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방랑하는 삶에 대해서 자기가 언급을 하고 있어. 그런 한시란 말이야. 5글자 8줄, 5원, 아니 7글자 8줄, 7원 율시다. 자, 본문 한번 볼까? 정처 없이 내 삿갓은, 삿갓 밑줄 쳐봐. 이런 걸 대우법이라고 그러지. 삿갓은 방랑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처 없이, 정한 것 없이 내 삿갓은 빈배와 같은데, 비유적으로 얘기했지, 그지? 유랑했다는 뜻이고, 내 삿갓 할 때 삿갓은 방랑의 삶이고 자기를 말하는 거야. 빈배처럼 여기저기 떠다니고 그렇게 유랑하면서 살았다라는 뜻이야. 40년 평생, 그러면 삿갓 쓰고 살아온 시간이 40년이란 말이야. 평생 내내 쓰고 단년 내 40년 동안 유랑의 삶을 살았네 라는 뜻이 되겠지. 소 따라 들판으로 가는 목동의 가벼운 차림. 자, 소를 따라서 들판으로 가는 목동의 가벼운 차림이요. 요거는 이제 생각해봐. 자기가 쓰고 다니는 삿갓은 소를 따라 들판으로 가는 목동의 가벼운 차림 모습하고 이퀄이라는 얘기. 이퀄 알아니? 그 다음에 백사장 갈매기와 버타는 어부의 본색. 본색 동그랗죠? 이 본색이 삿갓이고 어부의 본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삿갓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꼭 방랑하는 삶은 아니야. 그런데 여기 지금 목동과 어부도 삿갓을 쓰고 있어. 알아니? 삿갓을 쓰고 다닌다는 건 공통점. 근데 자신의 삿갓은 유랑하는 삶을 의미한다. 좀 다른 거지, 그치? 같은 삿갓이지만. 술 취하면, 술 동그라미 쳐볼까? 뭐, 방랑 유랑의 삶이니까, 뭐, 술이 취하면 술도 좋아하겠지. 결국은 술에 취하면 벗어 걸고, 무엇을? 삿갓이겠지. 꽃나무를 바라보고, 그러면 술에 취했다는 건, 술에 취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꽃나무가 자연이니까, 자연을 바라보고, 흥이 생기는 밑에 동그라미. 술, 흥. 이거는 흥겨워하는 마음인데, 술 때문에 더 배가 되겠지, 그치? 자연을 감상하는, 어려운 말로 하면 완상하는. 그때 삿갓이 늘 항상 함께 있었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술 먹고 기분이 좋아져. 흥겨워진단 말이지. 그때마다 자연을 즐길 때마다 삿갓은 내 곁에 있었음 이런 얘기야. 흥이 나면 손을 들고 누각에 올라 달 구경하네. 이게 다 자연을 즐기는 거야. 꽃나무 바라보고 누각에 올라서 달도 보고. 속세 사람들의 의관. 자, 여기서 의관은 네모치고요. 저 삿갓하고 정 반대가 되겠지. 속세라는 건 세상 사람들인데 자신은 삿갓 쓰고 자유롭고 방랑하는 삶을 했다면 속세 사람들은 의관 있고 뭐 거칠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 것이 바로 거칠이에요. 여기서는 의관 속에 있는 본질을 숨기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여기저기 자유롭게 자연을 즐기고 그런 마음이 없겠어? 있겠지. 그런데 자기는 삿갓 쓰고 그 본 마음을 다 즐겼단 말이야. 근데 속세의 사람들은 그 본 마음을 숨기고 있었단 말이야. 의관으로. 그리고 모두 거칠애이니 겉만 번들어한 거야. 속은 썩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본질, 즉 자기 욕망을 감추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칠애. 온 하늘에 비바람 가득해도 나는 걱정이 없네. 화자 나왔고요. 자신은 삿갓이라는 유랑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만족감을 드러낸 거다. 아무리 온 하늘에 비바람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자, 방랑하는 사람한테 비바람 치면 방랑하는 삶이 좀 어렵잖아, 그지? 그럼 비바람이라는 게 방랑의 삶을 저해하거나 방랑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 그지? 근심이 생기게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네, 못 가겠는데 걱정이 생기게 하고,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자, 이게 영립이라는 매월당 김시습의 한시인데 결국 자연을 벗하면서 방랑하는 삶의 풍류 혹은 멋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시라고 보면 돼. 자, 여기서 특징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 내용 형식. 자, 40년 세월의 집약. 이거 뭘까? 그러면 삿갓으로 대변되고 있어. 그 다음에 삿갓, 유랑의 삶은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 무심하지. 보통 고전시가에서 무심하다 그러면 욕심이 없다인데 삿갓의 삶, 유랑의 삶은 소탈하고 무심하다. 하지만 반대, 대조, 대비가 나오지. 속인들의 삶은 거칠에 위선이다. 속인들의 위선적인 삶이 대비됐다. 소탈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방랑의 삶, 요거의 반대가 바로 속인들의 위선적인 삶, 그러니까 대조, 대비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조가 또 되는 게 뭐냐면 삿갓, 의관, 이게 이제 반대지. 삿갓은 본질이고 내면이고 의관은 거칠애고 속인들의 삶이 되겠지. 두 가지가 대조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 다음 또 하나,
목동의 삿갓과 어부의 삿갓은 유랑하는 화자의 삿갓과 같은 거야. 뭐가? 모양이 같은 거야 그냥. 알았니? 주로 삿갓을 쓰고 다니는 게 여기 방랑하는 유랑자들, 목동, 어부들이란 말이야. 알았니? 그 점은 공통점이라고. 알았니? 알았어? 목동의 가벼운 차림이 목동의 본질이고 어부의 삿갓이 그 삿갓도 어부의 본질이고 유랑하는 사람의 삿갓도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건 그냥 어부의 삶과 목동의 삶과 유랑하는 사람의 삶은 다른 거니까 본질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다 그것이 본질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너무 읽었어.